아르얀 로번은 수비수가 알고도 못 막는 일명 매크로 플레이를 밥 먹듯이 했던 선수였습니다. 매번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왼발로 툭툭 볼을 치며 돌파하다가 순간적인 동작으로 수비를 제쳤고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구석으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수비수와 골키퍼는 매번 그의 플레이를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로번은 한 차원 다른 기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몸이 문제였습니다. 선수 시절 내내 부상으로 고생했습니다. 부상만 아니면 리오넬 메시 못지않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죠. 그럼 지금부터 수비수가 알고도 막지 못했던 왼발의 마술사 로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성과 이영표의 동료. 로번은 네덜란드 흐로닝언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네덜란드 1부 리그 에르디비지의 명문 구단들이 그의 영입을 위해 달려들었고 로번은 18세에 PSV 아인트호벤에 입단했습니다. 그는 원래 아약스 이적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약스는 로번의 스펠링을 잘못 쓰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로번은 아약스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심 끝에 아인트호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번은 박지성, 이영표와 같이 뛰며 국내 축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선수가 됐습니다. 로번은 어린 나이지만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20세의 어린 나이에도 빠른 드리블과 강력한 왼발을 주무기로 아인트호벤의 시즌 더블을 이끌었습니다. 이미 약관의 나이에 네덜란드 리그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의 활약을 지켜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구단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당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끌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로번을 영입하기 위해 그를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로 초대하는 등 노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단 사이 이적료 차이로 협상이 틀어졌죠. 그러자 신흥강으로 떠오른 로만 아브라모비치 첼시 구단주가 이 틈을 놓치지 않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첼시가 로번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만 제국의 에이스. 로번은 2004년 아인트호벤에서 함께 뛰던 공격수 마테아 케즈만과 함께 첼시로 이적했습니다. 로번은 곧바로 첼시의 주전 윙어로 뛰기 시작했죠. 2004-5 시즌 윙어 데미안 더프와 콤비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좌 로번 우 더프 라인은 당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왼쪽 윙으로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강력한 왼발 슈팅을 겸비한 테크니션이었습니다. 로번은 상대 선수를 쉽게 제치고 득점하는 패턴을 자주 선보였습니다. 그가 첼시 팬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번은 발목을 잡은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잦은 부상으로 붙은 유리몸이란 별명입니다. 로번은 좋은 활약을 하다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빈도가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상 복귀 직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맹활약을 펼치곤 했죠. 첼시 팬들이 마냥 로번의 유리몸에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로번의 입지에 문제가 생긴 건 2006-7 시즌입니다. 첼시는 안드리 세브첸코와 미하엘 발락을 영입했습니다. 구단주 아브라모비치의 의사가 반영된 영입이었습니다. 첼시는 구단주의 입김이 강한 팀이었습니다. 주제 무리뉴 첼시 감독은 본인이 원하는 전술인 4-3-3 포메이션 대신 4-1-2-1-2 포메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로번은 벤치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주로 후반에 조커로 기용됐습니다. 하지만 4-3-3 포메이션의 센터 포워드를 맡기엔 세브첸코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탈리아 AC 밀란에서 전성기가 끝난 뒤였죠. 첼시에는 당시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고 기량이 만개한 디디에 드록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첼시는 셰브첸코 기용을 포기하고 다시 드록바를 주전 원톱으로 중용했습니다. 로번은 팀이 다시 4-3-3 전술로 회귀하면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리뉴의 첼시 일기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06년 주전에서 밀린 더프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습니다. 조컬은 프리시즌 경기에서 큰 부상을 당한 뒤 계속해서 부진했습니다. 팀의 정상급 윙어는 로번 한 명뿐이었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날에는 오히려 로번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로만 구단주와의 싸움에 지쳤습니다. 그는 2007-8 시즌이 끝나고 첼시의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로번 역시 자신을 영입하고 주전으로 기용했던 무리뉴 감독이 팀을 떠나자 레알 마드리드로 전격 이적했습니다. 알고도 못 막는 매크로 플레이. 로번은 2007년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면서 오른쪽 윙어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의 전매 특허인 매크로 플레이가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쳤습니다. 로번은 오른쪽 윙어로 직접 골을 노리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비아레알과 홈 경기에서 기록한 결승골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드리블하다가 수비를 제쳤습니다. 이후 왼발 슛으로 디에고 로페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와의 엘 클라시코에서도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로번은 이적하자마자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이끌었고 팀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시즌 연속 우승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2008-9 시즌 초반 부진에 빠진 레알 마드리드를 구한 것도 로번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매크로 플레이가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당시 로번의 원맨쇼로 펩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라리가 우승 경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로번의 동행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09년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갈락티코 영입 정책을 펼쳤습니다. 갈락티코는 스페인어로 은하수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갈락티코는 이후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 시장에서 유명 스타 플레이어를 대거 영입할 때 쓰이는 용어가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브라질 스타 카카를 시작으로 카림 벤제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에는 로번의 네덜란드 국가대표 동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갈락티코 정책으로 클라스 얀 훈텔라르, 루드 판 니스텔루이, 베슬리 스네이더르의 방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로번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고 그의 에이전트이자 아버지 한스 로번에게 이적을 요청했습니다. 로번은 당시 신임 감독 마누엘 페그리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90 시즌 개막 직전 독일 분데스리가의 거합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습니다. 전설의 로베리 콤비. 로번은 2009년 뮌헨의 10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때부터 프랑클 리베리와 함께 뮌헨의 좌우 측면을 1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이른바 위대한 로베리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2090 시즌부터 자신이 왜 월드 클래스 윙어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뮌헨 입단 직후 부상 빈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로번은 오른쪽 윙어 위치에서 매 경기 스페셜 영상을 찍었습니다. 특히 로베리 콤베는 뮌헨에서 호흡이 좋았습니다. 두 선수는 엄청난 화력으로 뮌헨을 한 시즌 만에 분데스리가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로번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맨유와 8강전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엄청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팀은 1대3으로 밀려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로번은 후반 28분 리베리의 코너킥을 오른쪽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왼발 다이렉트 발리슛으로 연결했습니다. 로번의 만회골로 바이에른은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로번은 준결승 올림피크 리옹과 1차전에서도 30m 질주 이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결승전 인터밀란전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수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로번의 질주는 훌리오 세자르 인터밀란 골키퍼에 막히며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로번의 영입 효과를 제대로 봤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트래블 주역. 뮌헨은 한동안 부진에 빠졌습니다. 2010-11 시즌 성적 부진의 이유로 루이스 판할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팀은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했고 리그는 3위로 마쳤습니다. 로번도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상 탓에 시즌 내내 18경기밖에 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번은 2011-12 시즌 도르트문트와 리그 우승 단두대 매치에서 부진했습니다. 0대1로 밀리던 상황, 후반 페널티킥을 실축했고 결정적인 1대1 찬스도 놓쳤습니다. 결국 팀도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그는 첼시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연장전 페널티킥을 놓쳤습니다. 그 여파로 승부차기 명단에서 제외됐고 뮌헨은 끝내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로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2-13 시즌 앞선 두 시즌의 부진을 완벽하게 만회했습니다. 그는 시즌 초반에는 부상 여파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 포칼컵 8강부터 날아다녔습니다. 로번은 도르트문트와 8강전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바르셀로나와 경기에서 1, 2차전 모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후반 44분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뜨렸고 마침내 팀의 비기어를 안겼습니다. 포칼 결승전 슈투트가르트와 경기에서도 마리오 고메스의 추가골을 넣으며 팀의 역사적인 트래플 주역이 됐습니다. 뮌헨의 살아있는 레전드. 2013-14 시즌 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이에른은 팀 플레이를 중요시하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개인 플레이 성향이 강한 로번의 방출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펩의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전과 달리 훌륭한 팀 플레이를 보여줬죠. 실제로 로번은 2014년 제2의 전성기를 썼을 정도로
홧김에서 영향력이 굉장했습니다. 드리블 패턴이 다양해졌고 탐욕도 줄었습니다. 기존의 매크로 슈팅은 한층 위력적이었습니다. 뮌헨에서의 활약으로 로번은 2014년 올해의 네덜란드 스포츠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축구 선수가 이 상을 수상한 것은 20여 년 전 루드 글리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2014년 로번이 얼마나 환상적인 한 해를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30대 들어 그의 유리몸 기질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로번은 노쇠화와 잦은 부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습니다. 2015-16 시즌부터는 한 시즌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결국 세월을 이기지 못한 로번은 킹슬리 코만과 세르주 그나브리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뮌헨을 떠나 미국 무대로 진출할 거란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뮌헨에서 은퇴를 선언하며 최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렌지 군단의 메시. 로번은 2003년 4월 포르투갈과의 친선 경기에서 네덜란드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유로 2004에 출전하며 오렌지 군단을 이끌 차세대 선수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2006년 독일 월드컵에 나선 로번은 조별리그 1차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16강전에서 포르투갈에 패하며 허무하게 탈락했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했던 로번은 조별리그를 건너뛰고 16강전부터 출전했습니다. 그는 슬로바키아전에서 선제골, 준결승 우루과이전에선 추가골로 네덜란드를 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우승컵을 눈앞에 두고 스페인에게 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로번이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가장 빛났던 대회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는 조별리그 스페인과 맞대결에서 2골을 넣어 5대1 대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6강 멕시코, 8강 코스타리카전에서도 홀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4강 아르헨티나전에서도 가장 돋보였습니다. 비록 팀은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지만 로번은 축구 팬들의 찬사를 받았죠. 로번은 브라질과 3위 결정전에서도 경기 시작 1분 만에 PK를 얻어내며 선제골에 일조했습니다. 상대 집중 견제에도 로번은 네덜란드를 월드컵 3위로 이끌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사실 브라질 대회 전까지 네덜란드는 우승권과는 거리가 먼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번의 활약으로 오렌지 군단은 옛 명성을 어느 정도 재현하는 데 성공했죠. 로번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였던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쓸쓸하게 끝났습니다. 베테랑 공격수로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나섰지만 네덜란드는 유럽 예선에서 탈락했고 로번의 도전도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축구의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번은 만약 부상이 적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한 번쯤은 하게 하는 선수입니다. 로번은 그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이 아쉬웠던 불운한 천재이기도 했죠. 로번의 알고도 못 막는 매크로 플레이는 앞으로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주세요.